입장을 네, 안녕하세요. 소유자고요.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지구대 여기 공공국가청사로 이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조금 바뀌었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 할 때 우리가 지금 지구대는 한 군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몰아서 공공국가청사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질문인데 지하보도 농수산업연하고 지하보도 연결전로 요게 이제 윈백블록 같은 경우는 공공기업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아시죠? 우리 설계하신 분들. 그런데 이게 귀인블록은 공공기업으로 해서 또 연결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마을까지 이렇게 공공기업으로 밀고 넣어가지고 여기 그 농산물 영하고 또 우리 새마을까지 연결하는 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보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반영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또 설계도 많이 바뀔 예정이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좀 반영이 가능한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구대 문제는 저희가 원래 당시에는 지구대 가설지구대를 지금 국보 새로 오픈하니까 그쪽으로 옮기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공안경찰서에서 우리는 안 옮기겠다, 대학을 쓰겠다 해가지고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리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생각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구대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가져도 안 해놓고 아예 다른 곳으로 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희 제안했던 그 자리로 옮기든지 그 부분은 이제 김대변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하철과 연결된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 문제를 상당히 쉽게 검토했어요. 전문가 운동을 대다수 의견이 지하철을 연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외곽 수단으로가 큰 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못 들어가면 안전성이 문제라는 등등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초기량에 한 2년 동안 검토를 하다가 일단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을 우리가 필요 삼아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있습니다. 번쩍 잘 안 보여요. 예,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계획하시면서 설계 쪽에서요, 초고층하고 고층하고 아마 경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높이 제한이 있는 건지 층수 제한이 초고층하고 고층하고의 한계점에서 너무 중간층에 대피 공간이 없다. 대피 공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동과 동해에 헬리포트든지 아니면 불지라도 해서 안전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 부위에는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대피 공간하고 브릿지에 대해서 어떤 고층하고 초고층하고 경계점에 있는지 고층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지는 높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50층이 넘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고층에 해당이 됩니다.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 초고층에 해당됩니다. 초고층으로 가면 공사비 자체가 최소한 1.2에서 1.5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40층대와 50층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범위가 49층
심의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50층이 넘어가면 소방시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소방시비를 받아버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정도의 대피층을 만들어야 됩니다. 20층, 25개층 정도 전후에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인허가를 통해서 설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접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허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브릿지 관계 법적 기준. 예, 브릿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 토지용 계획을 현재 확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 계획안이 픽스가 됐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저희가 만약에 설계를 별도로 진행을 한다면, 공정을 진행한다면 스카이 커뮤니티나 아니면 스카이 브릿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일단 주제의 없습니다. 하이젠 하는 것이 동의서를 빨리 동의 못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간 끌면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하시는 분 나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일반 분양에서 얘기하시는데 저희 이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공공임대 비율은 따로 가져가는지 아니면 공공임대 비율은 아예 없이 가져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지구로 인해서 지정된 단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설명할 때 공공기여를 말씀하셨어요. 1,500억 정도의 공공기여를 흘렸다고 보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가라고 소문이고요. 이번 주는 하겠습니다. 나는 3천 행정법에 성창 감정평가본부의 질문인데요. 아파트는 종전자산 평가와 전자산 평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상가는 지금 5개의 상가가 있는데 종전자산, 종자산 평가에 대해서 아파트와 같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유서 전에 저희 상가 측에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안에 저희 상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저희도 아파트처럼 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단 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네, 맞습니다. 상가 근린 상가 시설에 계획안을 보면 쌍용 아파트 지하보다 반지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쪽으로 두 개 단층으로 짓는 거를 돼 있고 그 다음에 문방 아파트에서 학교 쪽으로 반지하로 하나 짓는 거로 표시가 하부 지하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상가 대표단의 목사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는 상가가 지금 배우 한양 상가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우방 상가 쪽에 하나 이렇게 줘서 주민들이 접근 가능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 도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에 이것이 변경이 쉬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면 평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에 보면 상가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있고 상가를 고려한 계획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저희가 도시 중앙 정비법 구조에 보면 최근에 올해 개정되면서 소유자별 분양금이 아니라 유형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입별로 유형별로 상당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노후의 설계가 이게 호별로 나눠지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비 계획 단계에서는 설계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통으로 그냥 정전 자산 얼마, 종자산 얼마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아마 잘 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기법은 아파트도 집합건물이고 상가도 지금은 집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사 비교법으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 안을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해되게끔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숫자를 쓰셨잖아요. 종전이라고 얼마, 종자가 1층 얼마, 2층 얼마, 3층 얼마. 그것이 현황인 건지 공부상인 건지. 그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공부 플러스 현황이 아마 함께 상가가 현황이 저변이 지하 1층이 현황 1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계약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보충해 드리면 상가에 대한 대변인들 상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소통을 할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대전평가도 하고 이런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설명하신 기회가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대로 상가와 상호하고 인과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쪽에 하나, 쌍용 있는 쪽에 하나, 대우 하나. 지금 이제 출입구가 두 개죠. 그쪽으로 배치가 될 예정이고 지금 지하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생마을에 단차가 15m가 됩니다. 제일 높은 데는 65m고 낮은 데가 50m가 되면 15m 단차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3대층 정도의 여기가 됩니다. 밑에서 보면 완전한 1층이고 위에서 보면 지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적정 상가 분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설계를 확정짓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지금 결정되면 아직 모습 대략적인 위치가 잡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부터 뒤쪽에 예, 쌍용 아파트 이경호동 입주자입니다. 48평형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추정이지만은 비계율이 10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 입주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비계율 100%라고 그러면은 대반이 이제 100% 남는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해갖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전용원적 기준으로 해갖고 똑같은 평형으로 1대1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 분양의 분담금을 보면은 그 대충 비슷한 평수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44평형, 48평형, 공급면적, 전용면적이 전용이 125. 지금 현재 우리가 전용이 132니까 비슷한 게 125쯤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분담금이 이건 물론 추정 계산치지만 확정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은 여기에서 2억 5,700을 더 넣으라고 해요. 분담금을. 그러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1억 3천으로 환산했을 13억으로 계산했을 때 보면 한 15% 정도 지금 부담이 더 되는 거예요. 100%라고 계산하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증이 갖고 다음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건설 비용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직접 공사비 860만 원으로 계산하셔갖고 직접 공사비 외에 이래갖고선 이제 얼마야 9,553원인가 이렇게 해갖고 보니까 제가 비율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직접 공사비가 53%고
다음에 직접 공사비 외 비용이죠. 우리가 보통 재무회계상으로 봐서 간접비죠. 간접비가 47%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건설에 대한 원가 구조를 잘 몰라서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거의 반반이 간접비로 가는 산업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되는지를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분양 대금을 분양 앞으로 예측을 하던 총 그 수익을 계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는 저기 옆에 지금 현재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를 갖고서는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이제 궁금한 게 그걸 감정평가하실 때 지금 현재 얼마를 추정하셔갖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평당 단가를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여갖고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죄송한데 조금만 더 끊어주시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법적인 절차인데 나중에 건설회사 확정되고 나서 철거해버리고서 다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칼자루가 건설회사도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더 잘하는 대로 가줘야 돼요. 그게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탁 회사에서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예. 이거 860만 원에서 물가 상승해갖고 인상되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는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각 경제 부담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또 안 된다고 그러면 현금 청산해갖고 뭐 이렇게 넘긴다. 그건 재산권 손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감정평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비례율 이야기하셨는데 비례율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업성의 지표보다 여러분의 총 분담금을 각 세대별로 배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강남이나 강남 상구와 용산구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시가에 분양을 못하죠. 그러면 보통 시가의 한 70% 정도 분양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비례율이 80%, 70%, 4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업성이 안 좋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비례율은 100에 가까워야 여러분의 분담금을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조합 분양가가 시가의 86% 정도고 예를 들어서 조합 분양가를 시가의 90%를 하면 아마 비례율이 105%, 110%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로 분양가를 예측을 해갖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건설사 공사비 이야기, 기반비용 얘기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조합 방식으로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사업을 처음에 공에서 잘 안 나오니까 이걸 잘 받기 위해서 좀 많이 낮추는 데도 많아요. 그렇다고 이 기타 비용을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 서울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수준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남으면 당연히 여러분 분담금이 줄어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에 뭐 서울시 기준으로 잡았지만 이게 뭐 무조건 높게 잡았다 근거 없이 그런 자료는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보통에 이런 걸 하실 때 얼마 정도 몇 %로 잡으시는지 그런 어드바이스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30% 후반에서 40% 중반까지 다 잡아요. 근데 그건 사업장마다 틀려요. 일반 분양이 많거나 그러면 어떤 사업장은 법인세 부분이 과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다 보면 또 그 비율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양은 저희가 인근에 4,384 기준으로 4,350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시점에 대략적인
추정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실제 일반분양하는 시점이 착공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5천을 받을 수도 있고 6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분양금을 불러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게 교촌주공 사례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전문력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착공이 들어간 다음에 자금을 지고 있는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안 주게 되면 사업비가 변경이 되죠. 그러면서 흔히 말했었던 예전에 이제 교촌주공 사태가 발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의 전문력에 대해서 저희 신탁사 내부의 전문력과 함께 자금을 저희가 조달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기성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인상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사 중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자금력을 계속 유지해서 사업에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안 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3분 정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대관이 9시간입니다. 9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주세요. 네, 저 평형이 1목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그 소유자분들의 다시 의견 수렴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 평형이 조금 줄어들면 건설비가 좀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지 맞는다는 게 의미 있는 만큼의 금액이 줄어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1차 한번 했었습니다. 1차 응답률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설문조사 결과는 거의 현재 살고 있는 표현들 가시겠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국가정비계 안을 위반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지질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민백 같은 경우는 지금 형태를 2개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7개가 잡혔는데 그것도 그 부분도 왜 7개가 됐냐면 저희가 선도직 때부터 특별정비계획을 시작하면서 지금 새마을 아파트 단지가 다른 타단지에 가격이 낮으면 맞습니다. 낮은 이유를 나를 분석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평지가 커가지고 젊은 층들은 못 돌아요. 그래서 이 순환 구조를 만들어보자. 조금 작은 편들을 넣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좋은 시는 어떤 걸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현재 85평방미터 이하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질문하신 7개의 평형은 확정된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을 일단 다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성을 검토해서 일반 분양 분양을 어떤 평형을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서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네, 통합정비 협의서 내용을 보면 부대시설을 통합정비하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은 상가가 분양이 안 되면 그거를 조합원들이 다 끝까지 부담을 안고 마지막에 그 결산에서 청구하는 게 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바로 옆에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상가가 분양이 안 돼서 지금 공실로 많이 나와 있는 걸 많이 봐서 이게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결산을 붙잡는 청산을 못하고 결산을 못하는 그런 부담으로 좀 적용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게 통합정비가 아닌 분리정비, 별도정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상가를 별도로 시청을 말씀 그런데요. 이 상가 부분은 지금 모든 재건축단지 재개발단지 단지에서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상가를 줄여야 된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다 동의를 하시는데 비율을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우리 새마을 상가가 약 18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평형들도 있고 큰 평형들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지하서부터 3층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구성 형태가 아파트와 다르게
하시겠다는 분이고, 나는 이번 기회에 정상 충성하겠다는 분이고, 또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분이고, 다양한 그 의견을 어느 한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상가를 40%만 주겠다, 30%만 주겠다, 아니면 뭐 안 주겠다, 뭐 그런 걸 아직 결정할 단계 아닙니다. 이 부분도 계속 상가분들의 그 의견을 좀 물어보고, 앞으로 그 주변 상가들의 분양 현황이라든가 현재 운영되는 상황 봐서 공실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공실이 생기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한 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상가만 따로 지면 안 되겠느냐, 그 부분은 더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고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받고 싶으면 끝내겠습니다. 뒤쪽에.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지난번에는 그 조사 간단하게 하신 걸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어려운 게 평가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뭐 결정을 하나 그러거든요. 요즘 뭐 제대로적인 건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25%가 2개짜리로 할 건지 3개짜리로 할 건지 33평이 어떻게 나오는데 37평 그러면 이게 방이 3개인지 4개인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지금 전혀 없어가지고 앞으로 또 결정을 하려고 해서 어려워요 이게. 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치하는 4,127세대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타입 22평짜리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방 3개에 욕실 2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드레스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평면은 최신 평면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37평 이상에 대해서는 방을 3개로 갈 건지 4개로 갈 건지는 그것도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방 3개가 유리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4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때는 소유자님께서 말씀하신 59평형, 59평의 예상 평면도, 그리고 각 평형별 예상 평면도를 같이 넣어서 소유자님들이 이 평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선택하시기 수월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4,100세대 기본 계획을 잡아놓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 아파트 세대가 2,334세대거든요. 지금 평가가 다양한데 그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옮겨가는 걸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기본적으로 설계 단계가 되면은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줄여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세대수가 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해봅니다만 현재 확정되면 아무것도 없고 기본 그림을 그려가는 방법이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요.